집 같은 데서 하게. 응. 내일 안 오지? 야 만태가 유행인갑다. 길 봐라. 빨리 검색해요. 검색해서 앞범퍼 하단. 하단. 왜? 조립 불량이네. 예? 여기. 아하. 빠져 있어요. 결합이 안 되고. 안 끼워집니다. 사이드 채워봐. 그러네. 여기랑 여기랑. 되게 붙었는데 여기는 안 껴지네. 어차피 서울에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되려나? 사후 조치야. 이거 딜러하고 통화를 해보라 그래. 딜러 번호를 받았을 것 같은데? 딜러 번호 받았으면 네가 통화를 해봐. 사후 조치할지. 어차피 충격이 지금 가해준 데는 없으니까. 충격 들어온 자리 안 보이지 만태가. 이렇게나. 조명 좀 하나 갖다 비춰봐.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조립 불량인데 요거는 아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차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마 사후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 정가 이 정도는?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해 줄 것 같은데? 충격점은 안 나오거든? 어디? 때리. 없어지셨어요? 네. 정우 점 도장 불량은 예.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예. 차를 받았는데 앞범퍼 하단이 조립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오마이 갓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게 빠져 있어 조립이. 이제 하단 조립이 지금 찍었어요. 예. 저 점 도장 불량은 어차피 저 사업소 가면 저거는 해주니까. 네, 찾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검수 끝났으면 여기 선생님, 검 끝나셨으면 얼른 저희 사장님 저 보내드리세요. 가셔도 돼요. 예. 저희가 연락해서 알아서 조치할게요. 나머지는. 예. 자, 여러분 저거는 꽉 껴졌어요. 자, 우리 그 소렌토 신형 MQ4 하이브리드입니다. 라이트가 이제 기아도 다 세로로 가나봐. 그치? 내 뒤에 카메라가 몇 개요? 몇 개요? 왜? 또 세 개요. 내는 보이는 것만 왜 해도. 많아?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뭐냐? 얘는 후방 카메라고. 얘는 룸미러 카메라인가? 룸미러, 하나는 그건가? 룸미러 후카, 그 다음에 하나는 빌트인 캠. 같이 사용하면 안 돼? 몰라. 근데 하나 그게 갖고,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어. 하나 갖고 다 쓰나? 얘도 그거 아니야, 막? 뒤에 충돌하면 그 탈출? 탈출? 자, 여러분, 우리 신형 소렌토 MQ4. 이거, 이번에 기아가 다 이렇게 바꾸기로 했나봐. 여기 보면, 여러분, 데이라이트가 이제, 야, 카니발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무조건. 그렇다고 봐야지. 라이트가 이렇게 디귿자로 셀토스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뒤에는 안 이어놨나? 뒤에도 요즘은 그냥 뒤에는 한 줄로 이렇게 이건 안 했구나. 소렌토 신형 페이스리프트는 라이트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끊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걸 이어놨네. 그리고 여기도 그 다른 부분 내가 이거 진짜 다시 봐도 뿅. 트렁크 버튼은 항상 여기 밑에 숨어 있어요. 나머지는 이상한 데는 지금 없어 보이고, 우리가 말테가 이 소렌토가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걸 사면은 요런 데가 죄 막 크롬이 많았거든요. 여기 크롬 막 여기도 크롬인데 요즘은 보면 이렇게 블랙 사양이라고 써있는 걸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블랙입니다. 크롬을 많이 좀 없애는 추세예요. 이제 크롬을 사람들이 안 좋아하나? 자, 우리 소렌토 신형인데 이거 뭐 많이 살펴볼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이쪽으로 보면 몇 가지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을까 마태가? 찾아봐. 여기 반사되는 거 없어졌네. 저는 예전에 여기 반사돼서 여기 이렇게 하이글로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바뀐 점을 최대한 빨리 디테일하게 훑자. 만태가 내가 편집해 보니까 지난번에 EV9 편 30분 나오는데 기절했거든. 자,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하이글로시가 없어졌고요. 하이글로시가 없어졌고. 됐어요. 다시 해도 돼요. 때려버- 지금 시작하면 돼. 때려버릴까? 아니 하면 돼요. 자, 하이글로시가 많이 사라졌고 여기 송풍구는 그대로거든요, 모양이. 예. 근데 여기 없어졌습니다. 뭐가? 원래는 계기판은 깊이 묻혀 있었고 맞아요. 요 내비만 스탠드로 딱 서 있고 양옆에 송풍구가 우아래 위아래 위아래해서 엄밀히 빠지면 스탠드는 아니지. 저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오는 그런 랩이다. 자, 송풍구가 여기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센터에 2개씩 있었거든.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여기 히든으로 EV9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송풍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 요 디자인이 어디에 많이 봤어. 스포티지. 그러니까 이거 야, 야. 누르면 이거 바뀌는 거랑 뭐 이거. 그런 거. 이거 하나 갖고 볼륨이랑 투모드로 쓰는 거 공족이랑. 공족이네. 여러분 이게 그 우리 그 경제 용어에 그 규모의 경제라고 있습니다. 같은 부품을 10,000개씩 차종별로 따로 찍는 것보다 2개 합쳐서 20,000개 찍는 게 훨씬 저렴해지는 뭐 그런 매직 같은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거 같고 물론 이 겉에 하우징 있죠. 요 뭐야 와꾸라 그러는 요 모양. 요거는 스포티지하고 좀 달라요. 스포티지는 이렇게 깎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를 거고 안에 이제 액정 패널하고 이 로타리 이런 부속품들은 같은 것을 쓸 것이다. 그리고 요 히든으로 바뀌면서 뭐가 생겼어, 만태가? 한 줄로 쫙 가면서. 앰비언트 있어요? 그러면? 있어. 진짜요? 여기 있어. 그러네. 여기 앰비언트가 밑에 있어, 그러네. 앰비언트가. 예전에 요 위인가 어디 뭐 있지 않았나? 위에 요만큼 있었어. 그러니까. 조금 있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뭐라 그래 이거 여러분 아니 뭐라 그래 통합형 디스플레이. CN7 거. 아니야. 원래 그게 제일 처음 아니었어? CN7은 야 앉아보세요. 일로 와봐. CN7은 이렇게 휘어있질 않아. 그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장점이 하나 생겼어. 정우가 네가 똑바로 앉아봐. 앉은 키가 작은 앉아. 샤. 내비가 편하게 보이네. 그도 그렇고 여기 전에 계기판이 안으로 확 묻혀 있을 때 이 모자가 되게 높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실내가 이 개방감이라 그러잖아. 이게 여기서 단절이 되고 이쯤에서 단절이 되고 여기도 내비가 이만큼 서 있으니까 이래서 또 단절이 되고 실제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적었어요. 네. 그게 이제 와서는 넓게 보인다. 좀 실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실내가 넓은 느낌이 여기 조수에 앉아서 딱 보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차 같은 느낌, 미래형 느낌이 좀 확 산다. 되게 예전에는 여기 안에가 쑥 들어가고 여기는 깊이 쑥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나오고.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는데 요즘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EV9 편에서 얘기했던 거 만테 기억함? 뭐야? 요 태평양 베젤에 공족이 좀 넣어주지. 여기 EV9 있었잖아 공족이. 아 그렇네. 얘는 얘는 없네. 없어. 요 태평양 베젤에 넣어주지. 그거 말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거야. 바뀐 부분이 내 손 위아래로 갈라지는 거야. 이 밑은 안 바뀌었어 거의. 여기 홈 버튼 생긴 거 아니에요? 홈이 아니라 지문 터치.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게 홈 버튼처럼 생겼잖아 이거. 아이폰이면 그런데 그러니까 요 밑에는 디자인 그러니까 세세한 기능의 변화는 있지만 디자인 포럼 자체의 변화는 없거든. 근데 요 위는 아예 그냥 바뀌어버렸어. 크래시패드 자체를 새로 설계한 거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요거 노란불 하얀불 차이를 아십니까? 이제 내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 노란불일 땐 데이터 모드 얘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게. 하얀불일 땐 충전 모드. 왜 분리해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내 차가 아니니까 맘대로 해보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저속이고 이렇게 하면 고속이 아닐까. 맞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거든.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써보신 분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내려오면서 송풍구가 내려오고 여기 얄쌍하게 빠지면서 비상등 버튼도 여기로 딱 숨어버렸어요 이제. 비상을 어디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비상등은 그 K8, K9의 비상등입니다. 이거 자동으로 켜져버리냐? 형이 눌렀어. 눌렀어? 터치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공조기로 사용을 할지 내비로 서점에 사용을 할지 오디오로 사용을 할지는 요 터치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이 롤라 그러니까 로타리 요 노브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변환해 가면서 쓰는데 끄고 키고도 이제 이걸로.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운전하면서 요 터치 찾아가지고 누르면서 이렇게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단 예쁜 방식인 거죠. 편함이 아니라 예쁨을 위한 방식.
그리고 여기가 깊다. 얘는 EV9하고 다르게 뒷서랍이 없어서. EV9 뒤에 서랍 나와가지고 여기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우리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신형 산타페는 2개야 충전기가. 이제 너? 2개야. 2칸이야. 두 칸이야. 2칸. 얘는 아직 1칸이고. 그리고 요 천장을 보면은 재질감이 나 이런 느낌 좋아. 스웨이드 좋아해. 나도 되게 좋아 스웨이드.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요 기아 커넥트,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내가 이게 뭐 모젠이었다가 유보였다가 현대 같으면 모젠이었다가 블루링크였다가 막 자꾸 바뀌니까 내가 좀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은 기아 커넥트가 맞죠. 이 기아 커넥트 SOS 버튼 같은 건 요즘 다 여기 통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SOS 버튼, 커넥트 버튼, 여기 하이패스 버튼, 즉 하이패스 카드 여기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설라문에 펠리세이드에 들어간 그게 이제 소렌토로 들어갔어요. 이 룸미러. 이 디스플레이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거든요. 요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높이도 변환이 가능하고요. 어느 높이를 쳐다볼지, 그죠? 높이 변환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밝기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야간엔 자연적으로 좀 더 어두워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 이게 적응 안 되시는 분들 있단 말이야. 맞아요. 나처럼 이렇게 뭐 아재들은 적응 못 할 수 있어. 그러면 탁 제끼면 그냥 거울로, 일반 거울로 쓸 수도 있다. 진짜 그냥 일반 거울 같아. 근데 이거 옛날에 우리 그 생각 안 나냐, 만태가? 이중 거울 똑딱이, 저 그런 거 사용 안 해봤어. 반사 방지 똑딱이.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데 사용은 안 했어. 너무 요즘 사람이구만. 그 열선하고 통풍은 각 자리가 여기 조작하기 편하게 레바로 앞뒤로. 이건 옛날부터 옛날에 이건 현대는 버튼이고 기아는 요걸로 하는 경우가 많아. 원래 이게 이랬나? 원래 이랬어. 투명했어. 그랬나? 요거 노브는 안 바뀌었어, 만태가. 그리고 봐봐, 잠깐 시동 안 걸리네. 시동 켜봐. 피단으로. 이게 여러분 R을 누르면 이제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진동이 부르르르 진동 온다니까. 문좀 닫을게요. 브레이크 밟아봐. 이게 기어 노브가 부르르 떨어요. 진짜 가까이 와봐. 진동 소리가 이게 녹으면 될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햅틱 반응을 이제 주거든요. 얘도 그건 잘한 것 같아. 그건 잘한 것 같아. 왜냐면 D인지 R인지 이거 헷갈려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분들 가끔 있어요. 특히나 요즘 차들을 많이 타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딱히 특별한 변화까지는 없지만은, 자, 뷰 눌러봐. 여기 있다. 그렇지. 이거 이제 어라운드 뷰가 이 순정도 3D다. 이렇게 맘대로 볼 수 있는 거. 그 릴렉스 시트 버튼 왜 누르셨어요, 선생님? 니 워크인 눌러가지고, 자, 봐. 릴렉스. 워크인 버튼이 한 번만 있거든. 누르면 될걸요?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릴렉스. 여기 바닥 코드 이거 올라와. 이거 봐, 올라왔잖아. 그러네. 바닥이 올라와서. 얘 앞에 이거 있네. 이걸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그 내가 EV9 편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요즘 현대 기아가 약간 이제 테마를 배려로 좀 잡은 것 같은데, 이 뒤에 이거 봐, 독립 시트잖아, 만태가. 패밀리 여행용 차잖아. 그러면 뒤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을, 태블릿을 충전해가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여기 보면 C타입이 각각 의자마다 하나씩. 전에는 없었나? 전에 전에 없었어. 없지 않았나? USB. C타입. USB. 전에는 A타입. 자, 여기도 보면 핸드폰 뭐야 이게? 핸드폰 보관, 우와, 핸드폰 보관함. 괜찮다. 핸드폰이나 뭐 흡연자 같은 게 담배 뭐 그 정도, 지갑, 카드 지갑 같은 거 보관함이 있고. 저 팔걸이 내려봐. 얘도 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가네? 의자가 앞으로 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수동. EV9처럼 그렇게 완전히 풀로 전동으로 이게 뒤로 가지지는 않아요. 차값 차이가 있잖아. 얘 2대 값 아니냐, 걔는. 그게 다 제껴진 거야. 뒤로. 그리고 EV9하고 다르게 이제 3열은 이렇게 핸들로. 얘는 그거 없으니까. 얘는 전동, 3열 전동까지는 없어요. 제가 EV9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봐봐, 3열을 들어갔을 때 이 EV9에는 3열에 내가 거주성을 칭찬을 했잖아. 근데 내가 소렌토 그때 안 나온다 그랬죠, 거주성이. 왜 안 나오게? 타보세요. 자, 보면 다리가 발로 올 데가 없어요. 바닥이 파여있질 않아. 그러네. 좀 어정쩡하네. 어정쩡합니다. 포지션이. 근데 얘는 쓰려면요, 잘 봐요. 애기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한 명만 요렇게 앉을 수 있다, 옆으로. 난 뒤에 애기를 태울 것 같아.
애기들은 가능하지. 딱 좋을 것 같아 애기들은. 근데 EV9이나 얘 좀 대형이 뭐지? 얘보다 큰 게 펠리? 펠리세이드.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얘는 기아니까 텔로라이드라고 하자. 걔들의 3열처럼 다리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열 거주성은 확실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어른만 타고 간다면 이 짐칸이에요. 짐을 태우시는 칸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핸드폰 충전기가 있고 송풍구가 있고 이게 있습니다. 단지 온도 조절까지 정밀하게 되지는 않고 얘는 온오프만 있어요. 그 3열의 거주성을 어느 만큼 확보하느냐는 차 크기를 놓고 이게 결정을 할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차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3열을 실제로 많이 쓸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계산을 해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 구조면 많이 쓸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편의기능을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 거야. 왜? 차값만 비싸지거든. 이게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가 닿아요. 편안하게 앉으면. 이게 여기 보면 머리가 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진짜 애기들이나 짐 정도밖에 못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나가는 건 가능하냐? 여기 있어요. 형 전에 말했던 거. 아, 이거 도망차 기능. 자, 여러분 이게 3열 도망차 기능입니다. 의자 잘 제껴놔봐. 요게 이제 3열 도망차 기능. 의자 뒤로 와. 내 생각엔 그냥 이거 이거는 그냥 얘는 사용하지 말라고 여기 그냥 얘는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는 기능도 있어. 일시적이네. 얘는 비상용인가 말 그대로. 얘는 위에 그거 없어 버튼? 너무 많은 걸 말했나? 위에 버튼 있네. 원 버튼. 여기 눕히는 버튼이 있네. 그러니까 필요가 없지. 그건 있겠지. 여기 왼쪽에 있대. 이 전동 버튼으로 왜 의자 제끼는 기능이 있어야 하냐면 맨날 이건 비상탈출끈이라고. 이게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비상용 끈이고 평소엔 전동으로 쓰시라고. 얘는 기계식 백업입니다. 나 문 손잡이 커서 좋다 이거. 손잡이. 근데 이거 여러분 이 방식 손잡이가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봐봐, 나는 평소에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 꽂아놓는단 말이야. 그럼 홀랑 빠지면 돼. 이거 잘못하면 여기 구멍 있는 애들은. 그래서 여기 만들어줬잖아 요 옆에. 아니, 이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만들어줬잖아 여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싸제, 맨날 내가 광고 좀 달라고 하는 그 회사 그런 데서 여기를 막는 부품을 팔아요. 싸제를. 내가 이제 뭐 어차피 변경점에 대한 설명은 대충 다 드린 것 같고, 큰 변경점이 있습니다. 키가 많아요. 차키인데요. 차키인데요. 이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스마트 키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요 그냥 메커니컬 키, 요 우리 쇠대라고 하는 요 기계식 키가 전에 들어가 있었거든. 버튼 누르고 쭉 빼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얘가 그냥 키체인 방식, 키홀더 방식입니다. 따로 매달고 다녀야 해요. 이게 안에 있질 않아. 따로 매달고 다녀야 해서, 자, 이 키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걸 따로 얻다가 갖고 다니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키에 나는 그냥 키가 작지도 않아. 되게 큽니다. 그죠? 이 안에 그냥 넣어 놓는 게 난 나을 것 같아. 그래 형 지금 엔진 킬게가 아니오. 이거 해야 되는 겨. 제일 크게 확인하는 걸 안 했네. 아까 초반에 설명했거든. 자, 요게 이렇게 기역자로 바뀌고, 보면 여기 나눠져 있지. 데일라이트가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 네, 여기 왜 위에랑 나눠져 있는 줄 암? 깜빡이? 그렇지. 평소에는 이게 다 들어와. 이게 봐. 평소에는 이게 다 들어와. 두 개가. 근데 깜빡이를 켜잖아. 위에만 들어와. 오, 그렇네. 이쁘다. 비쌀만하다. 얘도 이렇게 무빙되네? 무빙이야. 무빙이었어? 무빙이야. 오. 옵션나야 무빙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프레임이 그렇게 세밀하진 않은데 어찌됐든 무빙이야. 나 끊기긴 하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헤드램프도 마찬가지로 EV9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게 세로로 쓴다고 이제 큐빅 램프로 4개 정도. 근데 얘는 완벽한 큐빅 매트릭스 미니 LED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LED형 헤드램프가 4개 박혀 있는 거야. 걔네들처럼 얇은 게 아니라 저기 G90이나.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 가능한 선이고, 요 그릴도 보시면 다 뚫려 있질 않아요. 맞아. 요만큼만 뚫려 있어. 여기하고 여기만. 여기는 막혀 있어. 막혀. 아, 그러네. 셋, 둘, 하나. 가운데 삼각형 요만큼만 뚫려 있는 거야. 너무 과하게 뚫어놓지는 않는 추세긴 해요 요즘. 왠줄 알아? 어차피 여기 다 뚫려 있어 밑에가. 여기서 여기까지야. 실제로 뭐 지금 보면 라지에타는 왼쪽이고 인터쿨러가 오른쪽이거든. 얘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란 말이야. 인터쿨러가 있어가지고 인터쿨러가 세로로 서 있어서 밑에를 다 이만큼 열어놔서. 근데 조금 그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액티브 셔터 있는 차도 있거든. 라이트가 가로로 있던 소렌토보다 사실 차의 재원은 같아요. 이게 앞범퍼하고 뒤에 라이트만 바꿨지 무슨 밖에 재원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요 디자인 포럼 살짝 바꾼 걸로 차가 확 옆으로 넓어 보인다. 가로로. 텔루라이드 같이 넓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으로서 참 많은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차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양을 자꾸 바꿀 때마다 차가 점점 비싸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뭐 어쩌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랜저가 6천만 원에 가까운 세상이 됐습니다. 저 어릴 때 그랜저 XG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새 차가? 2,190만 원. 지금의 그랜저는 얼마? 6천에 가깝죠. 나 어릴 때 EF 소나타 얼마였는지 아세요? 중간 옵션 1,890인가 그랬을 거야. 풀 옵션이 2,200, 300이었다고. 에이 그만해 에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차 샀으면 잘 꾸며서 오래오래 타시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빨리 은행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멋지시길 바라고 썬팅은 타임랩스로 보시겠습니다. 안녕. 빨리 은행 가, 은행. 이제 사장 없이 이제 일하면 돼. 가세요. 가세요.